이제 능동 추론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이제 작용하는 프리 에너지라는 개념들, 자유 에너지라는 개념들을 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좀 정리하려고 제가 좀 최대한 제가 이해한 바를 좀 설명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이 프리 에너지라는 것들이 맥락에 따라서 정말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피직스, 케미스트리에서 사용하는 프리 에너지라는 개념도 흔히 사용이 되고요, 실제로. 통계학이나 기계학습에서 사실 프리 에너지가 사용이 됩니다. 또 지금 우리 능동 추론에서 이야기하는 베리에이션 프리 에너지나 아니면 여기서 또 제한하는 폴리시에 대해서 컨디셔닝을 시켜서 시키는 익스펙티드 프리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이거 말고도 실제 이 능동 추론에서 뭐 퓨처 프리 에너지 FFE라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통일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제가 3장을 이렇게 따로 떼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통계역학, 그러니까 물리학이나 화학에서 다루는 그런 이제 네, 자유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연력학에서 다루는데요. 연력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물리적 시스템의 확률 변수가 있을 텐데, 그것들의 어떤 특정을 가해서 취해진 평균값, 그것들 하나의 새로운 변수로 취해서 그것들 사이 관계를 찾아냅니다. 그게 하나 예시를 들면 템퍼러처 또는 부피, 볼륨, 또는 프레셔, 압력, 또는 인터널 에너지 U, 또는 이제 H라고 하는 이제 엔탈피가 있게 됩니다. 네. S 같은 경우는 이제 엔트로피인데요. 이제 화학에서는 이제 깁스 프리 에너지라는 걸 표현하게 되고, 헬름홀츠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피직스 같은 경우는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아이소더멀 이제 컨디션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깁스 프리 에너지는 이제 화학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아이소바릭 같은 경우도 다 같이 가정이 한 개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는 그냥 온도가 고정된 상태에서 연력학적인 변화를 이야기할 때 표현하게 되고요. 깁스 프리 에너지는 온도도 일정한데 압력까지 일정한 상태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자유에너지 원리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에너지랑 관련이 있는 거는 사실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의식을,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추론으로서 우리의 지각을 표현했던 헬름홀츠의 철학이 사실 물리학까지 확장이 된 것처럼 굉장히 사실 여기 있는 이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가 사실은 우리가 앞으로 다루려는 이 프리 에너지랑도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 expected 에너지, 이 인터널 이제 에너지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U라는 것과 이 온도 곱하기 엔트로피의 차이를 표현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온도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에너지와 엔트로피의 차이예요. 힐러몰츠 프리 에너지는 온도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 expected 에너지, 인터널 에너지와 엔트로피의 차이입니다. 그랬을 때 이 식이 무엇을 의미하냐? 네, 이 A가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고 U가 expected 에너지인 인터널 에너지, 내부 에너지, 그리고 이 T가 고정된 온도 상수고요. S가 엔트로피입니다. 기본적으로 연력하기 하려고 하는 거는 주어진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를 다룹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비효율적인 에너지 낭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럼 그 비효율적인 에너지 낭비가 뭐냐? 그게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이 터널을 왼쪽으로 넘겨보면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시스템의 에너지는 항상 이 헬름홀츠, 그러니까 온도가 고정됐다는 관점에서 가정에서 이 프리 에너지와 엔트로피 합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쓸모 있는 에너지와 쓸모 없어지는 에너지로 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항상 손실되고 쓸데없는 에너지로 낭비가 돼요. 그게 아니고 유용하게 잘 일로 전환이 돼서 실제로 바퀴를 굴리든지 뭐 아니면 증기기관을 돌리든지 아니면 제트를 돌리든지 그런 일로 변환되는 것은 사실 대부분 다 자유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자유 에너지라는 건 기본적으로 엔트로피에 반하는 에너지예요. 왜냐하면 엔트로피가 커지면 네, 자유 에너지는 줄어들고 자유 에너지가 커지면 엔트로피는 줄어들거든요. 사실은 또 이제 네, 또 다른 것들이 있기는 한데,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이제 연력학 이 법칙인데, 사실 그것과 동일한 것이 이 인터널 에너지라고 하는 U라는 값이 고정되어 있다면 엔트로피가 증가해야 된다는 법칙은 사실 이 자유에너지가 감소해야 된다라는 법칙이죠. 그래서 어떤 에너지가 고정되어 있다면 항상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실 자유에너지는 계속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일로 전환시켜 줘야 돼요. 자유에너지를 전환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게 사실 그때 슈레딩거가 말한 역설의 해결책입니다. 항상 연력학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생명체는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고 디시페이션 되지 않고 소실되지 않고 계속 자신의 형태를 환원시키면서 존재할 수 있는가, 영속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사실은 자유 에너지를 계속해서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더 큰 엔트로피를 계속 방출하는 거죠. 엔트로피를 방출하면서 프리 에너지를 계속 더 얻어내는 겁니다. 프리 에너지를 계속 확보하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체가 작동하는 연력학적인 원리입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해석이죠. 그리고 두 번째 컨텍스트로 이제 통계학과 기계학습을 다루는 건데요. 이제 어 이게 사실은 저희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이제 에비던스를 가지고 이제 로어 바운드를 취하는 건데요.
이 에비던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Y라는 어떤 우리가 관측하는 데이터로부터 그 데이터의 분포가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프라이어의 데이터로부터 얼마만큼 그럴듯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제가 이제 갖고 있는 Q라는 분포로 이 데이터의 분포인 P라는 분포를 추론하고 싶을 때 걔네들에 대해서 어떤 이제 어, 하한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PY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아까 에비던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에비던스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갖고 있는 프라이어 디스트리뷰션과 라이클리후드 모델에 의해서 도출이 되는 평균 가능도예요. 그러니까 제 모델이 주어진 데이터 분포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에 대한 적합도입니다. 그래서 적합도예요. 근데 그 적합도는 항상 사실은 네, 올리는 게 좋겠죠. 근데 그걸 올리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그 P라는 분포를 알지 못하고 Q라는 분포로 그냥 근사만 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할 수 있는 거는 얘네들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Q라는 분포의 기준에서 어떠한 하한을 갖고 있는지 적어도 얘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에비던스 로어 바운드가 이 엘보라는 값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비던스 로어 바운드는 이제 어떤 수학적인 정리에 의해서 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은 이게 쿨백 라이브 그 다이버전스를 살짝 다른 텀인데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엘보가 사실은 이 프레너지의 네거티브 폼입니다. 그냥 마이너스를 곱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에비던스 로우 바운드 줄여서 엘보라고 하는데 이 엘보가 통계학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기계학습과 관련된 이론에서는 이 엘보를 잘 수학적으로 형식화해내고 그것들과 관련된 목적 함수를 잡아서 최적화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구현하는 게 사실 대부분의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통계학과 기계학습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프리에너지와 비슷한 개념이 이제 마이너스 텀으로 등장해서 그냥 아주 네, 스트림 이제 통계학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자유에너지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능동 추론의 관점에서 도대체 어떤 맥락으로 사용이 되는 것인가라고 하면 네, 사실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기계학습과 통계적인 관점이긴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갖고 있는 제너러티브 모델인 어프락시메이트를 하려고 하는 Q라는 분포를 가지고 진짜 이 진리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베리디컬한 프로세스, 이 제너러티브 프로세스를 추론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Y라는 데이터의 분포를 컨트롤할 수가 없기 때문에 X라는 히든 코즈라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탑다운의 어떤 프라이어의 모델만 가지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QX만을 가지고 PXY를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냐면 사실은 Q를 가지고 이 PX바 Y라는 이 포스테리어를 맞추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죠. 네. 그랬을 때 여기서 나오는 이제 베리에이셔널 프리 에너지는 이 X와 Y라는 두 개의 그 랜덤 베리어블을 가지고 확률 변수를 가지고 이 Q라는 분포로 Q라는 모델로 제너러티브 모델로 PXY라는 제너러티브 프로세스를 맞추려고 하는 그 목적 함수입니다. 네, 그 차이를 말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라색의 모델 프라이어로부터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Y, X타라는 이 제너러티브 프로세스 사이의 차이를 프리 에너지로 정의하고 그것을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너무나 그럴듯하죠.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근데 이때 이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질문 하나 주십시오. 네, 그 통계역학에서 지금 정보 이론으로 넘어왔는데 네네. 이게 정말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수식 유도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게 같은 건지 아니면 그냥 물론 같을 것 같은데 이제 그냥 가- 제가 그냥 처음 들었던 느낌은 같은 용어를 다른 값을 같은 용어로 부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통계역학에서 쓰이는 자유에너지 개념은 어느 정도 익숙한데 이 케일 다이버전스가 자유에너지가 되는 이유나 과정을 조금만 더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 네, 그걸 이제 뒷부분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인데요. 이게 재밌는 것이 이 그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자체가 보시는 바와 같이 컨디셔널 메저 혹은 컨디셔널 프로비티 이제 메저의 정의에 의해서 위와 같이 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분해 가능. 여기서 XY는 스몰 XY는 확률 변수입니다. 대신 네,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확률 변수이고요. 어떤 전체의 서브셋을 표현하는 표기법이고 한 가지씩 계속 보자면 이 모델의 프라이어를 알고 QX를 알고 이 모델로부터 에비던 그 옵저베이션이 튀어나오는 라이클리후드 모델을 알면 사실 이 전체를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겠죠. X를 알고 X로부터 Y가 어떻게 생긴지 알면 X, Y 전체를 다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Y를 다 알아요.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올지를 알고 그 데이터로부터 사실 그게 어떤 X로부터 나왔는지도 알아요. 이 포스테리어와 에비던스를 둘 다 알아요. 그럼 그것도 사실은 이 Q라는 모델을 전부 다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제너러티브 프로세스도 이 어떤 프로세스의 프라이어로부터
어떤 옵저베이션이 어떻게 튀어나오는지를 라이클리후드 모델 프로세스의 라이클리후드까지 알면 사실 전체 프로세스를 다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프로세스로부터 도출되는 이 관측 결과와 그것의 어떤 이제 히든 스테이트로부터 나왔는지에 대한 그 포스테리어까지 다 알면 사실 이 전체 제너레이티브 프로세스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관계식을 가지고 방금 보셨던 이 F 이제 프리 에너지라는 이 QX와 PXY의 차이를 분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분해를 이 PXY는 그대로 두고 이 Q도 그대로 두면 이 정의상 에너지와 엔트로피의 차이라고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 정의상 쿨백 라이브러리 다이버전스는 Q의 기준에서 ln Q 빼기 ln PXY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두 개 자리를 바꿔주고 네, 이 마침 이 뒤에 있는 게 이 Q 분포에 대한 엔트로피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해가 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PXY를 PY by X와 PX 이 프라이어와 라이클리후드로 분해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얘네들을 쪼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쪼갤 거냐면 Q와 이 뒤에 나오는 이 곱하기는 덧셈으로 빠지니까 또 앞에 있는 마이너스 때문에 마이너스로 빠지겠죠. 그래서 QX와 PX 이 프라이어들끼리의 차이로만 갖고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PY by X라는 이 프로세스의 라이클리후드 모델을 뒤로 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쿨백 라이브러리 다이버전스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 모델의 프라이어의 관점에서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프로세스의 프라이어의 차이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는 항상 양수예요. 그렇죠? 양수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던 텀은 네, 라이클리후드 모델을 제 프라이어의 기준에서 채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 이 프로세스가 얼마만큼 그럴듯하게 나오고 있는지 그 라이클리후드 모델의 네, 평균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accuracy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때 LNP는 이제 certainty를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likelihood 모델의 확실성의 평균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모델로 이 주어진 프로세스를 얼만큼 잘 설명하고 있는지 그 accuracy라고 사실 그래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같은 경우는 이 PXY를 PX 바 Y 곱하기 PY로 분해를 했어요. 이것도 조건부 관계를 정의해서 나온 건데 마찬가지로 이 PY와 QX를 그 PX 바 Y와 QX를 묶어주고 뒤에 있는 PI를 묶으면 얘가 바로 네, 얘는 QX고 얘는 Y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얘는 사실 상수 취급이 돼서 얘는 그냥 확률의 정의상 합이 1이 되죠. 얘는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LNPI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에비던스로 이렇게 되고요. 앞에 있는 텀은 QX로부터 PX 바 Y를 추론하는 건데 얘는 자세히 보시면 얘는 모델의 프라이어죠. 이 모델의 프라이어로 이 프로세스의 포스테리어를 추론하는 거예요. 포스테리어의 프로세스. 그래서 어떤 관측 결과가 주어졌을 때 그 주어지기 전의 관점에서 만약에 주어졌다면 어떤 게 원인이었을까라는 걸 추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통계학에서 다루는 다이버전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텀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현우님께서 아까 질문 주신 내용과 함께 이게 왜 에너지 엔트로피고 컴플렉스 에큐러시고 다이버전스 에비던스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관계를 만족하고 왜 이 쿨백 라이브러리 다이버전스로 표현이 되는 프리 에너지라는 그 것이 왜 유용한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에너지와 엔트로피인데요. 통계역학 혹은 정보이론의 관점에서는 이 에너지와 엔트로피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 그리고 아마 현우님이 말씀하시는 그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이게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 그렇게 폼이 나오는 것도 유도를 하면은 사실 이 최적화 문제를 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를 활용해서 이제 미적분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네, 이 엔트로피 텀과 네거티브한 이제 그 파라미터를 붙여서 튀어나오는 어떤 관측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에서 익스포넨셜 텀이 나오는 이유는 LM 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게 이제 식이 전개되고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풀면서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사실 그 관측 결과를 일종의 어떤 에너지 자체가 아니라 Y라는 어떤 확률 변수로 간주하게 된다면 사실은 그것은 어떤 그것들이 담고 있는 어떤 셀프 인포메이션 내지는 인포메이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세스 자체 인포메이션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뭐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네. 그죠. 다른 확률적인 어떤 물리량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의 모델의 관점에서 그 에너지를 추론한다는 관점, 그것들에 대한 어떤 인포메이션의 평균을 취한다는 점에서 에너지라고 일단 표현할 수 있고요. 정보 이론의 관점에서는 모델의 관점에서 그 프로세스의 실제 작동 방식이 얼마나 그럴듯한가를 표현하게 됩니다. 실제로 통계 역학도 사실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네, 에너지가 높다라는 것은 네, 지금 추론하려고 하는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들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자유에너지가 연력학적으로도 똑같이 대응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유에너지가 고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 에너지는 항상 이렇게 네, 그 자유에너지는 항상 최소화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FEP, Free Energy Principle인데
자유에너지가 최소화된다는 건 에너지가 최소화된다는 것이겠죠. 또 엔트로피는 돼야 됩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부호가 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프리 에너지가 만약 고정돼 있다라면 엔트로피는 증가해야 된다는 어떤 엔트로피 맥시마이제이션 프린시플과도 일맥상통하고요. 또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 프린시플이라는 것과도 일맥상통하게 됩니다. 아까 소개해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 미니마이제이션 프린시플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에서 이제 닫힌 계에서 항상 그 에너지가 계속 감소해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가 낮을수록 더 안정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들과도 관련이 있고 맥시멈 엔트로피 프린시플은 그 반대로 어떤 상태를 측정했을 때 그 상태의 모든 확실성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측정한 것 외에도 이제 불확실성을 최대화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관점은 사실 이 X라는 모델의 시스템적인 관점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엔트로피는 이 모델의 이 파란 색깔 이 화살표로 자기 자신에 대한 사실 이야기, 그리고 에너지는 사실 자기 자신 모델로부터 이 프로세스와의 차이를 표현하고 있는 그 적합도를 표현하고 있는 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 자체와 그 환경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모델 자체와 환경과 모델 사이. 제가 말씀드린 걸 모두 이해하지 못하셔도 됩니다. 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그랑즈 멀티플라이어나 이런 것들은 특히나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여기서 지금 보시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헬름홀츠 자유에너지 식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라는 걸 지금 형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잖아요. A는 그러니까 U 빼기 T S였어요. 근데 이게 A가 자유에너지였고 U가 인터널 에너지, 익스펙티드 에너지였고 마지막에 있는 TS가 S가 엔트로피였기 때문에 이렇게 텀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다음은 LN 네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PLNP의 평균 합 그러니까 LNP의 그 뭐랄 비례값 C이기 때문에 그게 어 에너지라는 거죠. 그쵸. 네. Q의 관점에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에너지가 높다 낮다라는 거는 이제 물리 철학 같은 데에서 이제 많이 다루는 것이 에너지라는 건 절대량이 아니거든요. 에너지라는 거는 항상 기준이 정해져 있어야지 절대값처럼 사용하는 것이지 사실은 항상 에너지는 그것이 정의되기 상 상대값입니다. 그래서 초기점을 어디로 잡을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표현하는 표기 방식이 많이 바뀌는데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하는 그 에너지의 기준을 잡는 게 사실 이 Q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Q의 기준에서 이 마이너스 ln p yx는 주어진 프로세스의 마이너스 ln하고 셀프 인포메이션이 uncertainty입니다. 불확실한 정도, 놀라운 정도예요. 들뜬 정도라고 사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Q의 기준에서 P라는 프로세스가 들떠 있다면 말 그대로 에너지가 높은 것이고요. P라는 분포에 이제 들떠 있는 정도 낮으면 사실 안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낮다라고 사실 보시면 되겠죠. 네. 너무 기초적인 질문인데 그 E 밑에 제가 QX가 있는 걸 지금 봤는데 네네. 그 QX에 대해서 기대값을 구한다는 거는 그러면 네네. QLNP의 썸메이션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시그마의 X에 대해서 QX 곱하기 ln PYX를 해주면 저 expectation이 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해되셨으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complexity와 accuracy인데요. 네, 그 베이지안 모델 어널리시스나 기계학습에서 항상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예고님께서 아마 굉장히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기계학습에서 항상 등장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복잡도 정확도 딜레마인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모델의 복잡도를 올리면 정확도는 올라가는데 말 그대로 복잡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확도를 그렇다고 낮추면 그렇다고 복잡도를 낮추면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컴플렉시티와 애큐러시가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실제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면 서치 엔진이 대표적인 건데요. 구글 엔진에서 이 서치 엔진의 모델을 복잡하게 만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아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모델이 너무 낮으면 정확도가 떨어져 버립니다. 빠르긴 한데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글의 서치 엔진 같은 경우도 이 컴플렉스 애큐러시 딜레마 혹은 스피드 애큐러시 딜레마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항상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잘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바이어스 컴플렉시티 딜레마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컴플렉시티를 이 베리언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모델의 정확도를 이 바이어스라고 표현을 하면 모델의 네, 반대로 말했는데 잘못 말했는데 이 좌변에 있는 것이 에러고요. 네, 이제 이 X축이 모델의 복잡도입니다. 그래서 모델의 복잡도가 높아지면 베리언스가 커지고 모델의 에러가 근데 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모델의 컴플렉스가 높아지고 에러가 어쨌든 이렇게 바이어스가 그려지는데 그 토탈 에러의 이제 네, 이 합이 항상 최소가 되는 이 모델의 그 옵티멀한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프레이너즈는 그것들을 동시에 알아서 찾게 됩니다. 왜 어떻게 찾게 되느냐?
이 프리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이 프라이어의 컴플렉시티의 차이를 표현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모델의 복잡도를 사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ccuracy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Q의 기준에서 이 Y라는 likelihood의 그럴듯함을 표현하고 있고 certainty의 평균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accuracy거든요. 그래서 모델의 복잡도를 이제 프리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한다는 거는 컴플렉시티를 미니마이즈, 복잡도를 낮춘다는 것이고 또 동시에 accuracy는 높인다는 뜻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것 자체가 이 프리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한다는 것 자체가 컴플렉시티와 accuracy 딜레마를 해결한다는 것이죠. 그 컴플렉시티를 낮추면 accuracy가 떨어지고 컴플렉시티를 높이면 accuracy가 높아지는데 말 그대로 컴플렉시티가 높아진다는 그 딜레마의 딱 옵티멀한 포인트를 자동적으로 찾아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어떻게 인공지능을 그렇게 오래 학습시키고 엄청난 연산량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도 최적에 도달하기가 힘든데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최적에 준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사람이 자유에너지에 입각해서 사실 자유에너지 원리에 입각해서 행동을 한다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잡도와 그 정확도 사이의 트레이드오프를 아주 잘 해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이 모델의 관점에서 실제 이 모델의 프라이어와 이 프로세스의 프라이어 사이의 차이를 가지고 컴플렉시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제너러티브 프로세스, 제너러티브 모델 사실 둘 다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 프라이어와 라이클리후드 모델의 곱만 알면 다 아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accuracy 텀은 이 프로세스의 프라이어로부터 어떻게 옵저베이션이 튀어나오는 그 라이클리후드 모델 그것들이 이 지금 모델의 프라이어로부터 얼마나 적합한지 얼마나 정확한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방금 보여드렸던 이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텀은 이 모델의 기준에서 이 히든 코즈로부터 옵저베이션이 나오는 그 라이클리후드 모델에 대한 액큐러시와 또 이 각각의 모델과 프로세스의 프라이어에 대한 컴플렉시티 차이를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 세 번째는 이제 아까 통계적 추론에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얘는 이제 Y라는 걸 뺀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X와 Y에 사실 관계없이 Y만 사실은 두고 있는 에비던스와 이 Q의 기준에서 이 Y가 주어졌을 때 X가 무엇일 것인가에 대한 포스테리어 이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사실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에너지와 엔트로피는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한 엔트로피와 이 시스템과 전체 인바이러먼트의 차이에 대한 에너지 그리고 이 컴플렉시티 액큐러시 같은 경우는 액큐러시는 이 라이클리후드 모델에 대한 적합도와 이 모델과 프로세스의 프라이어의 차이 그 다이버전스과 에비던스는 이 에비던스 하나의 이제 그 에비던스 하나의 이제 정도와 그리고 프라이어와 그것의 그 프로세스의 포스테리어의 차이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초점을 맞추는 게 약간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물리학적인 관점은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X에다 관점을 맞추고 모델의 프라이어에 관점을 맞추고 이제 정보 이론에서는 액큐러시를 높이고 이제 기계학습에서는 액큐러시를 높이고 컴플렉시티를 낮추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실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의 프라이어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통계학에서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초점을 두기 때문에 사실 이 데이터에 이 옵저베이션에 초점을 둔다라고 해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면서 좀 만들어 본 거라서 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두 텀의 차이가 프리 에너지고 그래서 항상 이제 물리학에서는 물리적인 법칙을 설명할 때 엔트로피를 맥시마이즈하고 에너지를 미니마이즈하는 법칙이 있고 이제 기계학습이나 거기서는 컴플렉시티를 낮추고 액큐러시를 높이는 딜레마가 있고 통계학에서도 다이버전스를 줄이고 에비던스를 맥시마이즈하는 그 법칙이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 프리 에너지를 미니마이즈하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그 궁극의 사실은 그 목적들이 사실 프리 에너지를 미니마이즈 한다는 그것에 사실 담겨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제 expected free energy인데요.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얘도 결국에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폴리시라는 파이에 의해서 이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가 이렇게 연결된 건데요. 여기서 이제 스테이트를 만약에 x를 스테이트라고 하고 y를 어떤 observation이라고 표현을 해서 각자 s랑 o라고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사실 그냥 표현하게 됩니다. 이게 아까 소개해드렸던 팩터럴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파이라는 그냥 베리어블이 위에 하나 더 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테이트의 변환이나 observation 이런 데 관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인과적 효력을 작동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렇게 복잡한 텀들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핵심은 결국에 이 폴리시 파이로 컨디셔닝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 파이로부터 발생하는 x라는 이 프라이어로부터 파이로 똑같이 컨디셔닝이 된 이 프로세스의 분포를 전체 제너러티브 프로세스를 추론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프리 에너지랑 사실 똑같아요.
그 관점이 사실 조금 다른 것뿐이지 결국에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x 틸드, y 틸드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틸드라는 거는 시간에 대해서 뭔가 시퀀스를 하나의 응축을 시켜 놓은 거예요. 이제 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틸다라는 게 뭐 t개의 랜덤 베리어블들 하나를 뭉쳤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파이 혹은 여기 c가 뭐냐 이건데, 여기서 사실 c라고 말하는 거는 결국에 이걸 하나의 에이전트의 입장에서 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제 몸을 움직이려고 했을 때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은 사실 이미 제 몸이 물리적으로 만족시키는 최적의 작동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잘 모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파이라는 어떤 변수를 가지고 제 몸에서 만족해야 되는 c라는 걸 추론해야 되는 관점이라면, 네, 그래서 사실 그걸 C라고 사실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은 이 제너러티브 프로세스가 나름의 만족하는 그 파라미터 파이 대신에 쓰는 C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는 제가 지금 Q라는 어떤 추론하는 입장에서, 추론하는 분포의 관점에서 파라미터로 설정해서 이제 추론을 하려고 하는 대상이고, 실제 제가 뭐 제 몸에 대해서 추론한다든지 외부 세상에 대해서 추론한다든지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는 그 파라미터는 파이가 아니라 C라고 고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분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들이 역사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방식처럼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좀 증명을 한번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파이는 기본적으로 이 x와 y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어떤 더 상일단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c는 이 전체 이 모델에서 파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이 나오는 어떤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이로 이 c를 나중에 추론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C를 하는 것이 사실 파이로 똑같이 어떤 폴리시로 작동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랬을 때 이제 x랑 y를 어떤 t라는 시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우측에 있는 그림처럼 트라젝토리로 이렇게 확률 변수를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x1, x2, x3 이런 식으로 어떤 x라는 확률 변수의 시간적인 나열을 하나의 어떤 트라젝토리라는 경로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식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결국에 다 아까 오늘 배웠던 모든 그 법칙에서 다 사실은 계산이 가능한 영역들이기 때문에, 네. 이때 이 C를 일반적으로 이제 실제 자연이 그렇게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프레퍼런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파이는 폴리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폴리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플랜이고 나머지 하나는 폴리시인데, 플랜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트 액션, 어떤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거다라는 어떤 강화학습이나 어쨌든 인공지능의 언어로 풀어 써보자면, 플랜은 최적의 행동의 그냥 나열이에요. 이때는 뭐라고 저때는 뭐라고 그냥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폴리시는 어떤 상태일 때 어떤 행동을 하겠다라는 것들을 이미 전부 다 갖고 있어요. 제가 카드 게임을 하는데 제가 1대 0이면은 어떤 전략을 취하겠다. 제가 카드 게임을 하는데 제가 2대 0이면 어떤 전략을 취하겠다.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기대 잔류 에너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x 파이에서 q x 파이에서 p x y라는 프로세스를 추론하는데, 여기 한 가지 가정을 도입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네, 이 q x 틸다 파이, px 틸다 y 틸다 파이 이런 식으로 트래젝토리에 대해서 일단은 만들어주고 식을 트래젝토리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q에 대한 분포를 이런 식으로 팩토라이징을 해주는 겁니다. q라는 것이 어떤 파이라는 폴리시에 의해서 어떤 스테이트의 트래젝토리가 나오고 옵저베이션의 트래젝토리가 나와요. 근데 걔는 x와 y 사이의 인과적 효력은 어떤 결국에는 제너러티브 프로세스에 의해서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x라는 스테이트의 트래젝토리만 이 파이의 디펜던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한다면 결국 이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옵저베이션을 계속 보는데, 사실은 어떤 스테이트로부터 옵저베이션이 나오는 거는 데이터의 시퀀스는 제가 생성해내는 게 아니잖아요. 외부의 프로세스가 그냥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추론하려고 하는 Q라는 분포임에도 불구하고 X로부터 Y가 생성되는 분포는 그 프로세스를 따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옵저베이션을 생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 스테이트의 트래젝토리 진행되는 동안 제가 생각했던 그 트래젝토리에 따른 그냥 단순한 외부 세상에서 프로세스로부터 생성된 Y의 트래젝토리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Q에 의존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 세계 변수에 대한 그 베이지 정리에 의해서 파이를 그냥 무시하시면요, x, y는 x 곱하기 y바 x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y바 x인데 이거를 다시 표현하면 얘를 q y 틸다 바 x 틸다 파이는 이 텀이다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파이 빼면은 q x 곱하기 q y바 x인 건데, 이게 q y바 x 파이가
py가 x로 좀 가정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y 틸다를 갔을 때 x 틸다를 나오는 프로세스에 따라서 이 x 틸다, y 틸다의 전체 프로세스가 나온다는 것이고요. y 틸다 파이에 의해서 x 틸다가 나오는 그 분포는 y 틸다에서 x 틸다 나오는 분포와 같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분해하지 않고 그대로 나눠 쓰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아까 이제 유념하셔야 된다고 하셨던 게, 말씀드렸던 게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도 이 전체 분포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돼요. 지금 q x 틸다 파이에 대해서 평균을 취하는 것 같아서 x에 대해서만, x 틸다에 대해서만 평균을 취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얘는 x 틸다 y 틸다 전체에 대해서 평균을 취해줘야 돼요. 그래서 x 틸다 y 틸다로 평균을 취할 때 앞서 정의한 이 가정을 도입을 하면은, 네, 여기서 y에 대한 디펜던스가 사라지면서 이게 엔트로피 텀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파이에 대한 폴리시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스테이트 트래젝토리의 분포에 대한 엔트로피,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expected energy라고 하는 Q라는 분포의 관점에서 이 주어진 프로세스의 certainty 혹은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표현하게 됩니다. 결국에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식을 쪼개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부 확률의 정의만 따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px와 x 틸다 y 틸다와 파이는 이 y 틸다와 x 틸다와 파이로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할 수 있게 되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p y 틸다 x 틸다는 이렇게 나누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면은 어, 아까는 이제 스테이트의 차이, 쿨뱅 라이브 다이버전스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스테이트에 대한 리스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경제학 용어인데요. 이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한 폴리시로부터 나오는 스테이트의 트래젝토리와 저 프로세스에 따라서 폴리시 파이에 따라서 나오는 스테이트의 트래젝토리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저거를 잘 알면 잘 알수록 스테이트에 대한 리스크가 적은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알고 있는 주식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제 주식 가격이 실제로 제가 갖고 있는 모델에 의해서 예측을 한 것과 실제 주식 시장에서 작동하는 것이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면 사실 그거는 주식 가격에 대한 리스크가 작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리스크가 크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경제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엔트로피 텀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엔트로피 텀의 평균이 expected ambiguity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 ambiguity는 말 그대로 모호성인데요. 이 모호성이라는 거는 x 하나에 대해서 y 하나가 대응되는 그 관계의 정확도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ambiguity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accuracy의 정반대, 그러니까 inaccuracy예요. 부정확성이고 모호성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어 이 EF는 나중에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데, 이 expected ambiguity를 미니마이즈 해야 된다는 거는 accuracy를 maximize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x와 y 사이에 있는 어떤 1대 다 관계를, 이 엔트로피를 줄이도록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제 스테이트가 나왔을 때 어떤 likelihood로부터 나온 그 likelihood 모델 자체를 최소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어떤 주식 가격이 x1이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y라는 주식 가격을 추론하는 어떤 제 트레이딩 알고리즘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항상, 네, 높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모호성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이제 인포메이션 게인과 프라그매틱 밸류인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거는 이 px 틸다 y 틸다 바 파이를, 네, 이 px x 틸다 바 y 틸다 py 틸다 바 파이로 분해를 한 것인데요. 이것도 수학적인 이제 앞서 가정한 것들을 도입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거는 인포메이션 게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이유는 y가 주어졌을 때 분포를 기준으로 y가 안 주어졌을 때 분포의 차이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하는 거는 이 쿨뱅 라이블러 다이버전스는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네, y라는 옵저베이션을 받고 안 받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y라는 옵저베이션을 받냐 안 받냐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인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인포메이션 게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y를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크게 되도록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얘를 미니마이즈하면 인포메이션 게인은 마이너스 텀이 있기 때문에 맥시마이즈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y를 보고 안 보고의 차이가 극대화되게 행동하게 되기 때문에 y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옵저베이션을 계속 찾도록 하고 인포메이션을 시킹하도록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인트리식 이제 모티베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강화학습 같은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이런 텀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추가적인 알고리즘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기 같은 expected free energy를 옵젝티브를 하면 내재적으로 사실 자동적으로 들어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pragmatic value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 이건 evidence의 평균인데요. 네, evidence의 평균인데 여기서 이제 pragmatic value라고 하는 거는, evidence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 모델의 적합도예요. 어떤 실용적인 개념입니다. 적합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용적인 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거의 끝나가지고요. 네. 그래서 먼저 이 행동심리학, 행동실험 경제학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이 행동심리학 같은 데서 이야기하는, 혹은 이제 학습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이 탐사
이제 exploration, exploitation 딜레마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제 친구가 한 땅굴만 파가지고 다이아몬드를 팠는데 어, 이만큼 파가지고 팠으니까 저도 이제 이만큼 팠으니까 안 파주니까 다른 거 파야지 이렇게 이제 행동을 좀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바로 앞에 사실 다이아몬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충분히 탐사하지 않고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하면은 옵티멀리티를 잃어버립니다. 최적성을 잃어버려요. 근데 또 반대로 익스플로레이션만 하면 리스크가 너무 커서 네, 네, 옵티멀리티를 달성을 못해요. 계속 탐사만 하면은 네, 생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탐사를 해야 되는데 적절한 수준에서 해야 되고 또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는 행동을 바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을 또 바로 해버리기도 위험하고 그래서 그 두 개의 이제 딜레마가 있는데요. 그 딜레마를 자동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Expected Free Energy 오브젝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설명했던 관점에서 사실 데이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이 Y라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의 관점에서 이 모델이 Y를 얻고 안 얻고의 차이를 추론하는 그 프라이어의 관점에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Y 자체가 주는 인포메이션 개인과 이 Y로부터 얻어내는 프라그매틱 밸류를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앰비규티와 리스크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행동 실험 경제학이나 고정 경제학부터 쭉 내려오던 개념인데 이 리스크라는 거는 결국에 어떤 스테이트나 아웃컴에 대한 확실함의 정도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불확실성의 유형을 경제학에서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어떤 x가 주어졌을 때 y가 나오는 그 규칙을 알고 있다고 하고 x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고 있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 네. 어떤 주식 x와 어떤 주식 y가 있을 때 x가 오르면 y도 오른다는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x 자체가 어떻게 분포해야 될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때 이제 x에 대한 정보 자체는 이제 아웃컴, 그러니까 이게 사실 프라이어에 대한 정보죠. 그리고 라이클리후드는 그 x랑 y라는 서로 다른 두 주식 사이의 상관관계나 어떤 규칙인 거예요. 그 규칙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만약에 그 규칙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있으면 리스크 혹은 앰비규티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아웃컴에 대한 정보를 모르면 네, 앰비규티, 그걸 알면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는 그 두 프라이어의 차이이기 때문에 아웃컴의 차이인 거예요. 어떤 y라는 아웃컴의 차이. 그래서 이게 이제 리스크가 되는 것이고 얘는 앰비규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프라이어 이게 라이클리후드 모델인데 이 라이클리후드 모델의 엔트로피 그냥 그 미니마이즈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네, 앰비규티는 사실 그 아웃컴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라이클리후드에 좀 초점을 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y에 초점을 두되 이 라이클리후드 모델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expected free energy와 엔트로피 관계도 이 시스템의 관점에서 네, 이렇게 차이를 두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더 파이라는 것에 의해서 되지만 실제 우주는 그냥 마코비안하게 바로 그 직전 상태에 의해서 바로바로 최적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축적이 됐다가 하는 거는 일종의 메모리 프로퍼티라고 사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게인과 프라그매틱 밸류 같은 경우는 아까 가장 마지막에 뵀던 통계학적 관점에서 에비던스와 다이버전스 미니마이즈 할 때 데이터에 초점을 맞췄던 그 관점으로 해석하실 수 있고요. 이 리스크와 앰비규티의 차이는 액큐러시와 컴플렉시티에 대한 그 관점이었던 것으로 이제 환원을 하실 수 있고 익스펙티드 에너지와 엔트로피도 마찬가지로 에너지와 엔트로피에 대한 관점을 파이에 대해서 시간 순서대로 좀 확장한 거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끝났습니다. 딱 2시간 걸렸는데요.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한번 제가 이렇게 증명했던 이 수식 전개하는 부분들을 한번 손으로 직접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부분들이 걸리는지, 걸리는 부분이 없는지를 한번 하시면 사실은 수학과 입장에서는 이렇게 등식, 그러니까 이렇게 항등식이 나오는 거는 사실 당연해요. 그러니까 항등식을 증명하라는 거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등식을 증명하는데 너무 사실 초점을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학적으로 당연히 그냥 도출된 항등식이에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떤 의미인지에 조금 더 초점을 두시고 왜 이게 중요한지에 조금 더 네, 공부를 많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한 번 정도는 증명을 해보면 좋은데 항등식이라는 것 자체가 그거를 하고 나서는 그걸 외우지 않는 이상 사실은 항상 그냥 증명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외워서 쓰는 거다 보니까 항상 신이 수학자들이 보증해준 보증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없으시면은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그 네, 이전 아, 네. 슬라이드에서 네. 네, 이 리스크, 아웃컴에 대한 리스크랑 이 스테이트에 대한 리스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결국에 리스크라는 것은
그 프라이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불확실하게 알고 있는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근데 여기서는 사실 그 아웃컴과 스테이트라는 두 개의 확률 변수를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희는 x, y라는 두 개의 확률 변수만 쓰지 않고 마르코프 블랭킷이라는 더 많은 변수 위에서 이 자유 에너지를 전개를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x로부터 그냥 y가 도출되는 관계에서는 x를 스테이트라고 그냥 이름을 지은 거고요. y를 그냥 아웃컴이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x로부터 y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그냥 가정한 것이죠. 그 확률 분포의 관계, 확률 변수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아웃컴의 프라이어에 대한 차이가 리스크, 또 이 스테이트의 프라이어의 차이가 리스크죠. 그래서 사실은 그 확률 변수만 다르고 사실 똑같은 리스크입니다. 네, 그랬을 때 스테이트와 아웃컴은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한 그 팩터 그래프의 관점에서의 혹은 랜덤 베리어블로 모델링한 관점에서만 사실 그 이름을 지은 거고요. 앞으로는 뭐 페런츠 노드, 코페런츠 노드, 차일드 노드에 대해서 혹은 액션 스테이트, 뭐 센서리 스테이트 이런 곳에 대해서 이런 리스크를 따지게 될 것입니다. 네. 혹시 답변이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더 질문 없으시면은 네,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정말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현우님께서 네, 챕터 3 그 능동 추론에 이르는 윗길 파트 1을 좀 다뤄주실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러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감사합니다.